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거 형 그러다가 대변인님 그러려니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 스튜디오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런가요? 예. 예. 이재익의 정치쇼 2019년에. 예, 있었어요. 예. 3변 그 시간이 지금하고는 달랐지만 11시인가 12시 예, 그랬죠. 맞아요. 예. 3변 시대라는 코너가 있었죠. 있었죠. 그때 예. 김태현 변호사가 예. 고정이었고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예. 재판을 갔나 봐요. 그렇겠죠. 제가 김태현 변호사 대타로 예. 이 스튜디오에서 아. 이재익 PD와 함께 이재익 PD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야, 오늘의 신장식을 키운 거는 SBS랑 김태현이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재익 PD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방송을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키웠어.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신장식 대변인. 네네. 오늘은 신장식 대변인의 개인에 관한 거는 제가 묻지 않도록 하고 네. 요 얘기 좀 해보죠. 네. 당 얘기, 조국혁신당. 어제 이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요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요거에 대해서 이거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상 바뀝니까? 예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 이미 임종석 조국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방청에서 예. 그 무혐의 처분이 났잖아요.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예전에 중앙지검에서. 예,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근데 이 결정서를 보면은 깔끔한 무혐의는 아닌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고검에서 갑자기 올 네. 1월 말에 예. 재기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조국 임종석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어디든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대상이 대통령 기록관이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타이밍도 예. 대략 그 2말 3초쯤이지 않을까? 왜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이제 창당을 하고 그래요? 앞으로 나갈 시기였죠. 예. 자, 일단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무혐의 처분한다 중앙지검에서 그랬죠. 그때 이제 아마 이성윤 검사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보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예, 물증이 없다. 난 그래서 그 처분서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사님? 제가 뭐 그걸 판단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 예. 뭐 판단하는 능력이 안 나. 보통.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그게 1심 황운하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서 네. 1심 유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해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증거가 불충분하여 예. 무혐의 처분 이렇게 쓰지 심증은 가거나 이런 거 결정서에 쓴 거 보셨어요? 제가 본 적 모든- 있어 없어? 제가 빨리 모든 얘기하세요. 결정서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어떤 변호사도 무슨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 심증은 가나 누구누구 더욱또 당사자 그 심증은 가나 무혐의 처분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증거 불충분하여 무혐의다 또는 주장 자체로서 내지는 뭐 민원 그 예. 고소고발의 주장 자체로서 성립되지 않아 기각한 그 무혐의 처분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 때부터 여지를 남겨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저희들이 인재영입 두 분 인재영입한 두 분이 박은정 차규근, 전 검사. 예. 박은정, 예. 차규근 외국인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는 김학의 불법 출금이다 뭐 해가지고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다가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한 30회 이상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 1심에서 무죄가 됐죠.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에 직접 그 관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그러면 일이다. 저는 박은정 이렇게 전 봅니다. 검사하고 차규근 전 본부장을 영입했기 때문에 아예 그것까지를 포함을 하여 예. 조국, 예. 박은정, 차규근 예. 이런 영입 인사들이 예.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니까 다 국회로 들어오게 생겼거든요. 예. 그럼 아무래도 사실은 그 소위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어졌던 요 부분이 검언 유착 고발 사주 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선언하고 정치판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본인이 예. 정치 처음 뛰어들 때. 예. 그 내가 왜 검찰총장에서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사건에 취약한 지점들이 조국혁신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현실적 가능성. 자, 그러면 이게 법률 방송이 아닌데 이거. 그러면 이제 신장식 대변인을 비롯한 네네. 박은정 전 검사, 네. 차기근 전 본부장이 다 국회에 들어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신장식 대변인의 표현을 빌리면 약한 고리를 찌를까봐 네네. 그게 무서워서 아 뜨거 이래서 조국 혁신단을 꺾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그 속내야 뭐 또 다른 포석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1월 달에 제가 봤을 때 그 당시는 뭐 정치를 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으니까 1월 달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아, 요거는 이제 딱 그림이 2, 3월 경에 만약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하고 네. 2, 3월 경에 뭔가 이렇게 괜찮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요거를 좀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하고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지지층이 전혀 단 한 명도 겹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주로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지지층이 겹칠 것 같은데 굳이 뭐 여권에서 조국 혁신당을 꺾어놓을 아니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소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예. 아니 요 예. 부분이 감찰 대상이었었 거잖아요. 박은정 검사가 했던 감찰 네. 대상이 딱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딱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명분이 됐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그때 명분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감찰 대상도 한동훈 예. 현 비대위원장이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요 부분에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약한 고리를 쳤다가 오히려 감찰받고 해임받은 직위 근데- 해제된 사람들이 차규근 예. 박은정이죠. 1심에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 유죄 판결을 검찰이 나온 시기나 저 결과 누구? 아니 저 황운하 의원하고 송철호 전 그러면 시장. 그 부분은 그 유죄 판결 나오고 그러면 그거면 당연히 재기 수사 명령을 해야 될 에이, 거고. 무슨 당연이야. 그거는 뭐 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다시 수사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의 흐름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용산에 위성 정당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당이요? 하나는 국민의당이고 예. 하나는 검찰당. 아유. 어쩜 이렇게 자, 시기를 이거는- 딱딱 맞추지? 저 자, 개인의 이거는 의견입니다. 신장식 대변인 개인의 의견입니다. 잘 예. 이렇게 제지를 예. 해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개인의- 법정 제재 나옵니다. 예, 개인의 의견이에요. 예, 저기 앞서 이제 박은정 전 검사가 차규근 예. 본부장 얘기하셨고 예, 우리 예. 신장식 대변인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인재 영입이 음. 너무 반 윤석열 반 한동훈의 포커스가 돼 있다고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주장의 핵심이죠. 윤석열 그래요? 검찰 독재를 예. 저희들 주장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 예. 3년은 너무 길다. 예.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그 슬로건에 정확하게 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 이건 일정하게 저희 색깔을 보다 더 선명히 드러내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다만 다만 그런 분뿐만 아니라 예. 태백 근로복지공단의 태백병원에서 예. 진폐증 환자들을 현장에서 돌보고 계시던 김선민 예.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예. 서왕진 기후 전문가라든지 아, 뭐, 예, 이런 알겠어요. 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혜민 구글 시니어 예. 프로덕터로 15년 일했던 이런 과학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재적소에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입됐습니다.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당세도 그렇고 당의 역사도 그렇고 좀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긴 하지만 제1야당이니까 어쨌든 수권 정당인 거고 그럼요. 그죠? 민생도 챙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조국혁신당은 오직 반 윤석열 그렇지 않고요. 뭐 이거밖에 안 보여서 과학기술 일단 네. 당면한 과제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미래, 예. 돌봄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 이혜민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래요? 구글 시니어 프로덕터가 온단 말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돌봄과 관련해서는 그 김선민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기후정의 서왕진 예. 이런 분들이 과학과 기술 미래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해 이번 주까지 이제 인재 영입이 쭉 있었으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네, 정책 미래 비전 중심으로 쭉 저희들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또 순번 정하셔야 될 거고. 지금 국민들도 이제 인재 영입된 분들도 계신데 네. 이분들 외에도 추천, 자천, 타천 해주시면 투표로 그래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 지지율 지금 괜찮게 나오잖아요. 네, 예. 비교적. 비교적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비교적 말이 길어지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원인은 처음에는 분명히 한 세 가지 정도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야 조국 아무리 그래도 그 한동훈, 윤석열 조국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들
다 그래요? 노력해도 돼? 이런 이제 측은지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좀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촉발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간 거냐. 대한민국의 13%에서 한 25% 정도 1당 2당 외에 제3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인재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까지 네. 쭉. 예. 이분들이 붙지 않고는 현재의 지지율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네. 피해를 호소하는 방송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개혁신당 분들이세요. 그래요? 네, 개혁신당으로 갈.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1당 2당 말고 다른 제3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10% 이상이 항상 아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분들이 눈길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예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네. 대부분 제3지대를 추구했던 당들과 아니죠. 그 지지자들은 여도야도 싫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모토는 누가 봐도 야한데 아니 제3지대를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아닌 자,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1석 할 때 네. 민주노동당이 제가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이 있었으니까 민주노동당이 그때? 열석을 했습니다. 13%의 득표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그 13% 민주노동이 그당 제3지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세 번째 당, 세 번째 당? 제3지대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꼭 중간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당에는 세 번째 당, 예. 세 번째 당, 1당 2당 말고 괜찮고 똘똘해 보이는 그래서 1당 2당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당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13%에서 25%까지 있어요. 예. 이건 역사적 사실로. 그러니까 세 번째 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도야도 아닌 중도를 지향하는 제3지대 의미가 그렇지. 아니고. 제3지대는 오케이. 예. 사실은 선거 때 가면 사실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어요. 자, 한 시간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시간 한번 잡아보죠. 네. 자, 그런데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도가 커졌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났던데 네. 제가 그 장면 이렇게 보니까 조국 대표는 얻을 게 많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랬나요? 예, 아니 뭐 나쁘지 않죠. 조국 대표 입과 조국 혁신당 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아마 야권 지지자들이 좀 안심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만남에서 뭘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이재명 보세요? 대표는 저희들이 뭐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그 하객진을 펼치겠다. 하객진의 맨 앞 선두 네. 망치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선두에서 열심히 전투를 할 테니까 그럼 하객진 때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선두에서 전투선이 망치선 얘기하셨던데. 네, 망치선이 막 전투를 하면 적선들이 이 전투선에 모여요. 예. 그럴 때 본진이 딱 에워싸서 예. 전쟁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투선 역할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솔직히 그 아까 중도 캐치홀 파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민생 이런 챙겨야 되니까 아니 김건희 특검 해야 되고 3년 너무 길다 이런 얘기하기 부담스럽죠. 그거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강경한 그럼 야권 지지층을 저 조국 혁신당 끌고 가겠다 이런 예. 의미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사실상의 연대를 하자 이 얘기예요. 연대라기보다는 아니, 역할 분담. 역할보다 따로 또 연대지 뭐. 따로 또 같이. 연대는 예. 정치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메시지와 기동으로 예. 전체 야권의 파이를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대신해 주겠다가 그런 거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정당이야. 예.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민비조 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을 만든 말이잖아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저 비례는 조국혁신당. 예, 댓글에 근데 있는 거로 좀 참조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무슨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몰빵론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예, 보고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 지난 총선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열린민주당 찍지 말고 더불어시민당 찍어라 비례대표 이랬는데 조국 혁신당에 나눠줄 게 어딨어?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다 가야죠. 이 얘긴데. 당연히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김성환 의원은 어제 나와서 네. 그 얘기 하시더만요. 뭐요? 김태현의 정치쇼에. 그저께. 예. 그제. 예. 이 진영 전체에서 보자면 큰 손해가 아니다. 진영 전체를 보자. 홍익표 원내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즉 두 당대 당의 그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영 전체의 파이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그 진영 전체의 파이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전선의 파이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그게 두 번째는 이 부패입니다. 예. 라인업을 보시면 돼요. 예, 어떤 누가 그 비례대표로 이렇게 쭉 라인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야 내가 마음에 드는
이게 이쪽에 더 많네 하면 이쪽 찍으시면 되고요. 그 내가 얘기는- 마음에 드는 음식이 저쪽에 많네 그러면 저쪽 예. 찍으시면 돼요. 그 얘기- 그걸 가지고 예. 막 뭐라고 하실 필요 많이 고민하실 예. 필요 없다. 예전에 이제 2020년 총선에도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열린민주당을 좀 갔었고, 네. 근데 결국 열린민주당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했잖아요. 네. 그럼 조국혁신당도 머릿속에는 언젠간 민주당과 합당할까 그게 있습니까 지금? 합당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음 그거는 총선까지 계속 가요? 처음부터 그때 가서 보셔도 되고요. 예. 왜냐하면 그 국회 안에서요. 예. 제3당 소위 이렇게 진보 개혁에 제3당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석을 얘기를 하는데요. 열석이 네. 왜 중요하냐?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이 열석이죠. 그다음에 민형배와 조정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양당이 대립할 때 안건조정회의에 비교섭 단체가 한 명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조정훈 의원이 딱 있으면서 김건희 특검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회에서 국민의힘 딱 편을 들면서 김건희 특검이 법사위 통과를 못했어요. 자 이럴 때 조국혁신당의 쇠빙성 같은 한 사람이 안건조정에 들어가면 네. 전반적으로 국회 운영이 진보 개혁이라는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인터뷰 내내 우리 신장식 대변인이 얘기하는 제3당과 제가 얘기하는 제3당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지금 저 사실상의 선거 연대 뭐 협력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역할 분담. 그 역할 분담으로 합시다. 예. 아유. 그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강하게 결합하는 이 모양새가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중도층 공략에는 조금 안 좋을 거다. 조국혁신당은 손해볼 게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이거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는 모양새가 안 좋을 거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꽤 있는 것 두 같은데.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을 민주당에서 했고 그런 네. 측면 때문에 사실 예. 조국 대표든 아니면 우리 인재 영입에 들어온 라인업이든 한 번은 이렇게 눈길을 저는 민주당에서도 줘봤을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도저히 이제 중도 확장 어허. 쪽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었겠죠. 예. 중도로 저는 가셔서 네. 민주당이 중도에 있는 분들 그 중원을 싹 똘똘마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거 할 정책적으로는 뭐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찌 됐건 자 지금 이 얘기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에요. 사법문제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심까지 네. 유죄 나왔어요. 음. 많은 쟁점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하고 유사한데 정경심 교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이. 네. 그죠? 그래서 윤지혁 국민의 원내대표는 방탄동맹이다. 이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께 해로운 결합이다. 네. 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방탄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방탄이 됩니까? 수사받고 있을 때는 예. 만에 하나 방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국회의원의 이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 지금 두 분 다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방탄 동맹이란 말은 방탄 국회다, 방탄 정당이다라는 말의 연장선 속에서 이 이미지 연상 효과를 떠올리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잖아요. 뭐, 불가능하잖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해로운 연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해로운 연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분의 연대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네. 2심까지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잃으니까 배지가 날아가요. 그렇죠.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현 피고인이 음. 정치를 해서 창당을 하고 배지를 다는 거. 이걸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소속해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아니 객관적으로 대법 어떻게 판결이 날 보십니까? 때까지 국민들이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호불호의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네. 그럼 조국은 앉아가지고 푸시업하고 뒤에 등 근육 있는 사진만 찍어 올리고 이러고 살라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용인하는 정치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거고 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거죠. 저는 그거 다 인정하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단 하루가 되더라도 단 하루의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선명한 기치를 가지고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순간이 온다면 당과 국민들이 이어갈 것이다. 그런 준비 또한 우리는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제가 조국혁신단 지지율 비교적 괜찮게 나온다. 아유, 요것도 이제 개요를 그래요?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빡빡하다.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저 신장식
변호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실게요. 좀 길게 합시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